반갑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 자체가요,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어요. 네, 코스피 자체가 뭐 마이너스 0.8% 하락 마감,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마감, 뭐 이렇게 되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자체가 뭐 붕괴됐다거나 나빠졌다거나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무궁가가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메이저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이렇게 매도를 많이 쏟아내게 되면은 또 그만큼 밑에서부터 받아준 개인들의 물량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양분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또 개인들의 포지션이 요즘에 잘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차트 보면서 일단은 상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봅니다. 자, 21선에 딱 지지가 됐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135, 2140 요 정도 라인 때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분봉 보시면 현재 이제 2140포인트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은 덜 이제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뭐 이동평균선의 어떤 수렴을 통해 가지고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다든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포인트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21선에 이런 그 지지선을 또 테스트할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냥 무조건 좋아, 뭐 밑에서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런 관점보다는 종목에 대한 그런 선별 작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뭐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동향들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거래도 조금 늘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은 약간은 뭔가 경계하는 물량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볼게요. 코스닥은 뭐 5일선 지지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지선이라는 이 포인트가 다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흐름 자체가요, 상승의 흐름들을 타고 있고 지지선의 흐름들을 타고 있고, 그럼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수급이 자꾸 팔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급이 자꾸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 수급 주체들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업종군들이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쪽, IT 쪽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에 베팅이 자꾸 매도로 쏟아지게 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걱정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아래쪽 꼬리 달아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뭐 둘 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단은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근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개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은 3,400억인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늘어났죠. 장 막판까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끄집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시가 장이 올라올 수가 없다, 시장이 올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엄청 쏟아졌죠. 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버티는 것 같았는데 막판에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금융투자 전부 다 매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 이 타격이 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딱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 뭐 요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종목들의 매매 포인트도 다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목별 투자자별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인버스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네. 인버스를 이렇게 사들였어. 2X. 네. 근데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어떤 베팅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겠죠.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내용이 그렇게 적용이 됐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원래 뭐 관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SK바이오팜을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판단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 이 부분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도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관 그 총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매도가 들어간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이렇게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는 또 순매수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 다음에 기관 총계의 삼성전자 매도 딱 보시면 매도가 훨씬 더 많은 포인트죠. 예, 훨씬 많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의 2배가량 더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 포인트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의 삼성전자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주가를 확 눌러버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LG화학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순매도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오늘도 괜찮았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계속 확장이 되면서 위쪽에서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요, 일단은 이평선 지지를 깨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별 문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상승 포인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레버리지 샀을 것 같죠? 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그 개인들의 삼성전자 매수가 합쳐지게 되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개인들이 외국인들 따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자,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개인들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쪽에 투자가 좀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좀 내려갔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또 주말 동안에 특별한 악재가 없죠.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뭐 우려감 이런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좋게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매도를 많이 친 모습이긴 한데 이런 인버스 쪽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 맞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요즘에 계속 그냥 손해보거나 엿먹고 떠나기 그런 게 뭐 계속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 동향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절대로 경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든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죠? 어떻게든 주가 상승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상승 기조 유지하고 지지선을 유지하고 다 좋은데 매도가 좀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계속 받아주긴 하고 있어요. 계속 증시를 받아주고는 있긴 한데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멈추려면 일단은 시장의 대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도 당연히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봐서는 뭐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분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로 봐서는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 상황만 보면은 뭐 주말 동안에 우리가 주식 걱정으로 그냥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주말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횡보가 됐든 아니면 올라가는 상승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네, 뭐, 이 종목 못 올라갈 것 같아. 시장이 불안해서 매도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믿어주자.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장 마감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릴 거고요.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만 보서는 조금 불안하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추세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시황에서 또 다시 해외 시장 동향이랑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